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품도 선정리를 하셨다면은, 자, 요것을 여러분이 정면도로 생각을 하셔야겠죠. 요거를 정면도로 생각하셔야겠고요. 자, 그런다고 봤을 때 제가 그 공유해 놓은 요거도 가는 시선 방향이고 평면도에서 요거 잘못되어 있네요. 아, 예전 거 또 확인해 보니까 이것도 안 돌려놨어요 제가. 여하간 일단은 여러분이 역시나 요거를 부분 단면의 경계를 계속 외형선으로 놔둔 분이 있었어요. 가는 시선으로 꼭 바꾸시기 바라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구멍 형상에는 중심선이 반드시 표시돼야 됩니다. 그죠? 아, 여기 중심선 같은 경우는 두 개를 가운데 브레이크로 자르기 귀찮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요런 경우는 뭐 자르는 게 더 좋겠는데 그냥 시간 없으니까 그냥 놔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단면도 쪽에도 즉 우측 면도의 부분 단면이죠. 여기 쪽에도 중심선이 있고요. 대칭선 저 중심선 가운데 아, 이거 가운데가 아니에요. 아니요 이쪽 그림이요. 어느 그림이요? 그림이 아니고 뭐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정면대로 정면도. 그래요. 거기 그 원 사이에 있는 중심선 네. 그거가 고까지는 그런 모양을 그리는 게 대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물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거죠. 중심 요거 자체의 중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어요. 요거는 이제 구멍 형상도 있고 좌우 대칭 형상이기도 있고, 그러니까 기본 중심선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기본 중심이라는 경우는 뭐냐면 대칭 형상이 포함된 물체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걸 기본 중심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우 대칭일 때. 또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좌우 대칭만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대칭일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얘가 기본 중심선으로 위아래 대칭임을 나타내는 기본 중심선이죠. 네. 자, 각이 안 틀어졌겠지?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 중심선이 지금 했던 이야기에서 하나 더 다시 이야기하자면, 암나사부에 대한 중심선도 필요하지만 물체의 이 전체 부품도에서 정면도에서 이 형상에 대한 기본 중심선을 또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중심선 두 개가 겹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이 기본 중심선 하나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제가 이거 가지고 질문하셨나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센터에 놓인 게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 거리하고 요 거리하고 이게 두 개 똑같은 거리가 아니에요. 뭘까요? 그쵸. 앞나사나 또는 이 맞춤핀 구멍 자리, 요거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자리예요. 여기에서부터 이 8mm 들어간 자리죠. 그런 거로 요 중심선 잡을 때도 이 8mm 이렇게 옵셋 해가지고 잡으셔야 돼요. 이게 중앙이 아닌 게 눈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눈으로 보입니다. 아시겠죠? 1mm 차이 나서 잘 모르겠어요. 우선 중심으로 하면 9mm잖아요. 네. 여기 8mm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그려놔야, 비대칭의 기준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만일에 1mm 이렇게 되어 있다. 1mm 뭡니까 요렇게 지금 잠깐만요. 내가 이거 직교를 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동영상 촬영을 켜면은 꼭 이게 문제가 생겨요. 내 거는 직교 모드가 에러가 자꾸 나요. 동영상 촬영할 때 펑션 키가 안 먹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딱 중앙에 중심선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이 나사부와 맞춤핀 위치를 의미하는 중심선이기 때문에 센터에 그려 놓으시면 땡이에요. 그리고 요것도 길이를 정하는 거는 명시되어 있는 규칙은 없습니다만 표시한다라는 것까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부가 들어가는 게 제일 기니까 요거하고 비슷하게 맞추시면 돼요. 이거 하실 때 얘를 카피해서 보시려면 이게 좀 안 맞아요. 자리를 맞추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라인을 옵셋 8 해가지고 요렇게 띄워놓고 얘를 중심선으로 매치 프로퍼티 해놓고 스트레치로 조절하는 거예요. 외형선에 대해서 좀 나가게 스트레치로 이렇게 좀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해 되셨나요? 여기까지? 그러면서 이제 평면도 쪽에 제가 안 해놓은 거 조절해 놓자면 요거 가는 실선 요거 센터를 오스냅으로 삼아서 180도 이렇게 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죠? 요거 돌리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이제 치수를 보도록 합시다. 정면도에서 안쪽의 치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래 안쪽이면서도 Y 방향으로 밑에 해당하는 요거 치수부터 볼게요. 역시 딤으로 제가 연습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호리젠탈 치수 넣는다고 해서 HOR 해가지고 왜 자꾸 이거 단축키를 하면서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고사장에서 사용할 거는 고사장에서 사용할 거는 2015 이하 버전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요거는 버티칼로 이렇게 3mm 넣었어요. 자, 요거는 14에다가 3은 이 홈을 내는 거에 대한 크기죠. 위치에 대한 거는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 관통되는 거기 때문에 우측면도에다가 몇 미리 파고 들어간다, 깊이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죠. 관통이니까. 요 형상이 관통해서 빵 뚫고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요거까지는 이야기가 됐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봐야 될 거는 역시 딤 상태에서 HOR 해가지고 HOR이 뭐라고 그랬어요? 호리젠탈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수평 치수. 자, 요렇게 넣어놓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카운터 보호에 대한 위치를, 센터의 위치를 X방향으로 26 넣었죠. Y방향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방향을 잡기 위해서, Y방향을 잡기 위해서 버티칼 치수로 치수 원점을 여기 잡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꺼내서 8 요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카운터 보호에 대한 위치를 설명하는 거에서 X방향으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26으로 벌려지고, 그리고 Y방향으로 바닥선에서부터 8mm 올라가고 요것으로 위치는 설명이 됐네요.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는 우측면도에다가 이거 치수를 설명하는 게 낫겠구나 해놓은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참,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자, 이 선형 치수로 우리가 기입을 한다고 하면은 버티칼 치수 한번 써가지고 파이 9.5 요렇게 한번 넣고
또 이제 그 뭡니까 그 깊이 값 요거 넣기 위해서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 해가지고 호리젠탈 치수로 요거 넣고 그 다음에 또 버티칼 해가지고 여기를 찍고 여기를 찍고 해가지고 여러 줄 문자 들어가서 얘는 두 군데죠. 그죠? 드릴 뚫는 가공이 처음 가공되는 거예요. 그죠? 처음 뚫는 구멍이죠. 드릴이. 거기다 수량 표시하는 거라 했죠. 그리고 이렇게 5.5 요렇게 얘를 넣을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넣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공개해 놓은 거에는 이거 큐리더로 요거를 잡았단 말이죠. 큐리더 이용해서 점 전에 뭐 이거 확인해 봤으니까 그냥 바로 찍을게요. 요렇게 첫 번째 점을 찍을 때도 중심선과 외형선의 교차점에다가 찍어 놓고 엔터 해가지고 이 아랫줄에 써야 될 것이 드릴 구멍이란 말이죠. 2 곱하기 %C 5.5 해가지고 뭡니까? 요게 요렇게 딱 들어가면 자리가 좀 너무 가깝네요. 약간 이쪽으로 더 옮겨 놓고 문자가 같이 안 갔네. 문자가 같이 안 갔어요. 자, 이렇게 놔두고 자, 요럴 경우 얘에서 문자만 살짝 클릭해서 이렇게 옮겨도 돼요. 그래 놓고 이 위에다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행이 하나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행이 하나 더 필요하니까 라인을 근처점 NEA 찍어 가지고 요렇게 라인을 하나 딱 찍어 놓고 문자를 큐리더의 문자 같은 경우는 이거를 카피해서 문자만 이렇게 놓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놔두고 얘에 대해서는 위에 쓰는 것이 따라서 가공되는 D.C.B 이게 무슨 약자입니까? 디아메타 카운터 보의 약자죠. DCB가 그죠? 그리고 파이 9.5 요렇게 넣고 그 다음에 D.P 얼마입니까? 그 5였죠? 5 요렇게 넣어 놓고 아이고 또 겹치네. 이쪽 거랑 겹쳐서 이렇게 놔둘게요. 자, 이 문자를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죠. 요거 요쪽으로 샥 요 정도 맞추고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라인을 오스네브 잘못 찍었다. 스트레치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조절해 주면 되죠. 자, 요렇게 쓴 경우 어느 게 편하겠어요? 요게 편하긴 해요. 근데 왜 요런 방식으로 갔냐면 요쪽에 쓸 때 이게 선형 치수로 이걸 할 수가 없었으니까 얘네를 일부러 동일한 표기 방식으로 바꿔 놓은 거예요. 요쪽에다 선형 치수로 설명을 했다면 요쪽도 선형 치수 기입 방식으로 통일해서 기입하는 게 좋습니다. 네. 문자 기입할 때 네. X를 그냥 대문자로 쓰면 곱하기로는 대문자로 쓰면 큰 걸로 그냥 나타내는데 작은 거 말고 그냥 큰 걸로 그냥 몇 군데라고 하는 거 말이죠? 네. 몇 군데라고 하는 거. 그냥 자, 이거를 그 학습 모듈에서는 우리가 몇 군데를 이야기할 때 이거 X로 이렇게 표시하는 스타일이 많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알파벳 X로 표시되어 있는데 소문자가 많았어요.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것이 곱하기하고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 않았나 많이 생각이 돼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요거를 수량을 나타낼 때 두 군데라는 거를 나타낼 때 대시를 많이 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시를 많이 쓰다가 제가 학습 모듈 스타일로 NC에서 학습 모듈 스타일로 X 표시를 많이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온 것인데 대문자는 안 좋습니다. 일단 학습 모듈 스타일로 소문자로 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요렇게 해놓고 도면을 참고 도면을 여러분 보시면 이거 한 칸 띄고 이렇게 아이고 여기가 아니고 맨 끝으로 커서를 갖다 놓고 한 칸 띄고 콤마 이렇게 막 찍어 놨을 거예요. 얘도 커서를 맨 뒤로 놔두고 한 칸 띄고 콤마 이렇게 찍어 놨을 거예요. 이렇게 콤마를 찍어 놓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거칠기 표시 때문에 그래요. 그 큐리더를 이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기입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치수가 이렇게 들어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제도 규칙 중에 쉼표하고 난 다음에 한 칸 띄고 이렇게 선을 긋는다, 밑줄을 더 긋는다, 이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제가 콤마 찍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바 눌러서 한 칸 띄었죠. 확인 눌러보면 선이 연장이 안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건 오토캐드 특성 때문에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저는 발견을 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저는 바꿨냐면은, 자, 한 칸 띄고 콤마 찍고 로 바꿨어요. 그러면 콤마 때문에 요게 선이 연장이 돼요. 이러면 거치기를 얹어 놓을 자리가 생기거든요. 즉 아이고 요거에서 콤마 뒤에 앞만 스페이스바로 한 칸 띄어도 보이죠? 이렇게 막 스페이스를 해도 맨 아래의 밑줄 옵션이 적용이 안 돼요. 지시선이 적용이 안 돼요. 이렇게 연장이 안 돼요. 그래서 편법으로 어떻게 했냐면 커서를 맨 글자의 맨 뒤로 놔두고 한 칸 띄고 그러고 콤마를 찍는 거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시선이 연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요렇게 편집에서 활용하자라는 부분에서 한 칸 띄고 콤마가 들어갔고, 원태 씨가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다가 거칠기를 갖다 놓으려고 사실 이거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이 기입을 다 하다 보니까 얘만 거칠기 Y 들어가고 얘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W잖아요. W는 생략이었잖아요. 그런 게 비슷한 게 또 있죠. 뭐 또 나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그죠? 여하간 자, 우측면도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요거는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는 거고, 얘를 쓰겠다라고 생각해서 요거를 갖다 놓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자리가 또 안 맞으니까 이렇게 바꿔 버렸어요. 그리고 이 자리 맞춤을 맨 아래 왼쪽 요렇게 맞춰 놓고 요래 놓고 요거를 옮겨 쓸 걸 그랬네. 아이고 자, 요래 놓고 아유 또 안 막혀. 자, 뭐 요렇게 놓고, 자, 이거를 살짝 요렇게 당겨 놓고 또 자리를 맞춰야 되겠죠. 이렇게 해 놓고, 자, 이 줄 잡아 놓은 것도 다시 이렇게 갖다 놓는 중인데, 이걸 왜 이렇게 문자 위치를 뒤집는 거를 열심히 해 놨을까요?
뭐 거칠기 부호보다는 이 투상도의 간격이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얘가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가깝게 오다 보니까 문자가 이쪽에 있을 때 안 좋으니까 이거를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우측면도에 넣어 본 것까지 봤고요. 치수를. 그러면 다시 정면도로 왔고요. 여기 이 정면도에서도 이 얘네들에 대한 위치 치수를 넣기, 요거 요렇게 센터에 대한 치수를 넣고, 그러고 나서 얘네들을 이렇게 크기 치수를 선형으로 넣으려니까 이게 짜증 나더란 말이에요. 교차가 많이 생겼죠. 이렇게 하면 교차가 생기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 큐리더로 이렇게 넣자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시간 없으니까 이거 저는 그냥 카피해서 갖다 놓을게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하셨을 텐데, 자,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분은 뭐 요거는 생략하셨을 것 같고, 자, 요거는 이제 수정을 다 해 놓으셨죠. 맞춤핀 구멍을 헐거운 끼워 맞춤, 축기전 끼워 맞춤식이라고 했을 때 헐거운 끼워 맞춤으로 해가지고 G7으로 요거 바꾸는 거 해 놓으셨을 테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행에다가 3번 부품과 동시 가공이라는 요 주소도 달아 놓으셨을 거예요. 그죠? 구멍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앞전에처럼 그 뭐 카운터보 구멍하고 드릴 구멍하고 두 가지를 설명할 때는 그 구멍 치수들이잖아요. 요거는 다른 부품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주소일 뿐이에요. 주소일 뿐이에요. 그래서 밑줄을 안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요렇게 얘를 잡아놓고, 요렇게 잡아놓고 얘에 대한 위치를 나타내는 치수를, 뭐 크기 치수들은 요거로 다 설명이 됐으니까 이렇게 20으로 뽑아 놨어요. 그러면은 정면도에서 치수를 또 넣을 수 없는 게 뭐가 있습니까? 위치 치수를 아직 못 넣는 게 있죠. 평면상에서. 그죠? 그래요. 평면상에서 요거를 8mm를 이거 표시해 줘야 되죠. 여기 서로 대조가 연관되는 치수 아니에요? 그죠? 그런 거로 요거는 반드시 기입해 주셔야 돼요. 안 넣으면 이것도 감점 되겠죠? 안 넣으면 요거 안 넣으면 감점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또 봅시다. 여기까지 왔을 때 그 호리젠탈 치수 해가지고 역시 이 점과 이 점, 끝점과 끝점 찍어가지고 요 32라는 치수는 뭐에 대한 치수인 셈이에요? 무슨 부품이 끼워지는 거에 대한 치수였다고요? 아오. 어쨌든 얘가 H7이 돼야 되는데 왜 이 치수 끼워 맞춤에 대한 허용차가 들어가냐면 부시홀더, 그렇죠, 3번 부품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표시해 줘야 돼요. 구멍으로. 그죠? 그 다음에 이 구멍을 표시를 했으면 얘 깊이를 표시해야 되겠죠? 버티칼로 해가지고, 자, 여기 끝점에서부터 여기 끝점까지 해가지고 요렇게 5라는 깊이가 표시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하고 32하고 요 두 개는 연관되는 치수입니다. 그리고 얘도 관통되기 때문에 깊이 값에 대한 거를 뭐 우측면도나 평면도 쪽에 설명할 거 없죠? 그러면 이번에는 그 바깥 치수를 이제 잡아 봅시다. 세밀한 치수들은 이제 없으니까, 그죠? 조그만 치수들은 이제 없으니까. 저쪽이 우측면도에 수능선을 그냥 표시를 안 하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되도록이면 생략한다죠. 수문선은. 그죠? 정면도에서 명확하게 표시가 됐고 평면도에서 이게 이렇게 깎인 형상이 선으로 표시가 돼 있으니까 수문선으로 이거를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어서 그 호리젠탈로 해가지고 형상의 바깥쪽 치수를 잡습니다. 얘는 끼워 맞춤 형용차를 넣어야 되겠죠? 뭐 때문에 그래요? 1번 베이스 부품에 요 40의 폭을 가지는 구멍, 베이스 부품적은 H7, 대문자 H7이었고 얘는 끼워 맞춰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볼트로 체결하는 거죠. 그러면 헐거운 끼워 맞춤이어야 되죠. 그죠? 소문자 H6도 괜찮지만 이 블록이 잘 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G6으로 간 거예요. 축에 끼워 맞춤 허용차를 표시한 겁니다. 그죠? 표정이 네? 요렇게 얘를 들어갈 자리잖아요. 요게 들어갈 자리잖아요. 구멍에 대한 허용차를 넣어 놓고 볼트로 체결한다고 되어 있죠. 볼트로 체결하는 자리는 뭐라 했어요? 헐거운 끼워 맞춤 적용하면 된다 그랬어요. 조립 관계에서 말이죠.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나중이고 실제로는 그 밑에 1번 베이스하고 그 다음에 맞추는 부분에 요거에 대한 것으로 이 헐건을 적용한다는 거를 한번 풀어서 이야기해 드렸고, 그런다고 봤을 때 이제 뭡니까, 이 40G6을 넣었기 때문에 바깥에 최대의 치수가 들어간 셈이에요. 전체 치수, 가로에 대한 전체 치수가 들어간 셈이죠. 그죠? 높이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버티칼로 해가지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에 대한 버티칼 치수 45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얘하고 서로 연관되는 거죠. 그죠? 하나 더 있죠. 뭘 또 넣어야 돼요? 그렇죠. 평면도 쪽에다가 폭치수를 하나 넣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 전체 치수들을 설명하는 게 끝나죠. 그죠? 하나씩 연관 지어 가면서 생각하시면은 빼먹을 게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치수들은 설명이 되었고요. 거칠기를 잡아보자면, 거칠기는 뭐 여러분이 참고 도면을 많이 보셨을 테니까 기하공차와 거칠기는 또 갖다 놓고 이거 실습하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보다 설명을 더 많이 해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이 아래쪽에, 정면도에서 아래쪽에 있는 이 홈 자리는 거칠기보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무슨 거칠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W입니다. 그죠? 요거도 그 베이스에서 할 때도 얘를 W로 봤던 자리예요. 그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베이스 부품하고 이제 얼추했으니까, 베이스 부품하고 치수에서 중요한 거는 이 26이라는 치수들이 공통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 14라는 치수들이 공통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이게 치수들이 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틀리게 봤네? 감점이죠, 당연히. 조립이 안 되는 부품으로 그린 거예요. 그죠? 자, 그런 거 체크하시고,
자, 거칠기를 이야기하자 보다니까 그 말이 왜 이렇게 꼬이냐 오늘따라. 거칠기를 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생각나서 그 부품도 간에 대줘야 될 치수가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요. 자, 카운터보 요거는 거칠기 뭐를 적용해야 돼요? 자, 세 개 다 이야기했는데, 자, Y라고 하는 사람 손, X라고 하는 사람 손, W로 하고 하는 사람 손. 다수결이 맞는 것 같아서 들은 것 같죠? 자, 드릴 구멍이나 카운터보 구멍이나 구멍 가공하는 것들, 맞춤핀이나 평행핀 예외, 그거는 Y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은 말고 그냥 드릴 구멍이나 카운터보 구멍들은 W로 적용하자 했어요. 그죠? Y라고 하셨던 분들, X라고 하셨던 분들 자폭 하시기. 네. 자, 그 다음에 요 드릴 구멍 가공되는 이 드릴 구멍 가공되는 것도 5.5파이, 얘도 W겠죠. 그래서 자, 이거 왜 5.5파인지 이해되죠? 이거 무슨 규격에서 어디 때문에 몇 항에 있는 것 때문에 5.5파이였던 거예요? 몇 항이었어요? 깊이값은 중요하게 하네요. 오래 걸리네. 자, 방금 전에 제가 깜짝 퀴즈로 물어봤던 거는 15항 요거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죠? 15항 볼트 구멍 지름 2급 기준 및 카운터보 지름의 치수, 요거에서 M5를 쓴다면 얘가 5.5파이로 명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얘가 5.5파이가 나왔던 거고요. 웍스 시간에도 이거 웍스로 하면서도 이야기했고, 대신에 카운터보 요거는 실측되는 거로 가도 된다고 그랬어요. 뭔 말인지 또 헷갈려 할 것 같으니까 과제 도면으로 이야기하자면, 자, 요거를 지름을 갖다가 여기를 실측해 가지고 그냥 가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름이 여기 과제 도면이 잘못 출판사 거가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구멍이 표시가 돼 있다면 그거를 지름부터 실측하고 깊이를 실측하고 이렇게 적용해도 된다 그랬어요. 깊은 자리 파기, 얘는 KS 미재정이라고 했습니다. KS 미재정. 자, 그러기 때문에 요거는 요렇게 웍스 스타일로 만들어지는 거로 가면 된다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됐고, 예, 또 거칠기 이야기하다 더 다른 이야기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이 맞춤핀 자리 얘는 거칠기 뭐로 표시되어 있습니까? Y. 얘네는 맞춤핀, 즉 드릴 구멍으로 뚫는 게 아니에요. 맞춤핀 또는 평행핀 이런 것들을 끼워 넣는 KS 규격품 중에서도 정밀한 거로 본다 해가지고 거칠기 Y를 적용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드릴 구멍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면은 32 대문자 H7 표시된 거에는 거칠기 뭐를 잡아놨나요? X를 잡아놨어요. 그죠? 이거는 왜 또 거칠기 X일까요? 부시홀더랑 끼워 맞춤이 있고, 그리고 볼트로 체결하는 거죠. 앞나사부 있잖아요. 앞나사부. 그죠? 역시 볼트로 체결하는 자리, 얘도 거칠기 X구나. 끼워 맞춤이 있지만 운동은 없는 거죠.
볼트로 체결하기 때문에 얘가 왕복 운동이나 회전 운동이나 그런 운동 못하죠. 네, 그래서 거칠기 X였습니다. 양쪽에다가 넣어놨어요. 가공부호의 방향을 주의하세요. 긴 꼬랑지가 요렇게 돼 있죠. 요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어서 40G6은 어느 쪽으로 가공기호가 표시됐나요, 반장님? 40G6은 거칠기 표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가공기호 꼬랑지 긴 게. 바깥으로 가야 되죠. 그죠? 긴 꼬랑지가 바깥으로 가야 돼요. 거칠기는 뭐였습니까, 이게? Y예요? 신영씨, 반장님 좀 쓰담쓰담 해줘요. X입니다. 왜 X이냐면 베이스 부품하고 끼워 맞춰지는 자리예요. 끼워 맞춰지고 난 다음에 얘는 볼트로 고정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X입니다. 요쪽도 있고 요쪽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될 게 평면도에 거칠기 여기 표시돼 있나요? 여러분 여기 다 표시하셨어요? 거칠기 표시 이거 X 하셨어요? 안 하신 분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거 빠지면은 틀리는 거예요. 왜요? 여기 조립 거칠기를 여기다 표시 정면도에 해놨고 요면에 대한 것을 정면도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다고 봤을 때 여기 조립 방향 못따기가 여기 표시돼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갖다 꽂아 가지고 요 면이 베이스에 닿는 면이었어요. 그죠? 그런 거로 여기에 X 빠지면 안 돼요. 그러면 파랑색으로 제가 덧칠 막 하고 있는 요 면은 거칠기 뭐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W가 된다. 이해되셨죠? 베이스 부품하고 조립돼서 닿는 면 여기만 X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거칠기부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알아 여기 이거를 빼먹었네요. 자 요거 빼놨는데 이거 안 해버렸는데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데이텀 잡아놓은데 X 들어가야 돼요. 이거 저는 안 해놨네요. 여러분은 아마 요거 다 빼놓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여기다 X 추가하셨어요? 오, 훌륭해요. 예 하면서 딱 눈에 힘을 주셨어. 아유. 잘하셨어요. 네. 저는 이거를 빼놨지만 여러분 요거 꼭 넣으시기 바래요. X. 자, 요렇게 보면은 이제 더 거칠기는 설명할 부분이 빠진 게 없겠죠. 자, 요거 요렇게 해놓고 대표 거칠기를 이야기할 때 요거 이렇게 하자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도면에 X를 많이 썼으니까 W를 대신에 표시하고 Y도 표시하고 요런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거 맞아요. 저는 습관상 그냥 WXY 알파벳 순으로 이거 나열해 놓고 괄호 구분하는 거 이거를 잘 해가지고 자주 써가지고 이런 것 뿐이고, 그랬을 때 저는 W를 생략한 거로 봤는데 X를 도면에서 생략하는 것으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요?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요렇게 가셔도 돼요. 요렇게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달라지겠죠. W만 표시할 자리들을 대표 거치기를 뭡니까? 그 X를 생략하고 W하고 Y를 썼다. 이렇게 간다면 W 표시할 자리만 이야기하자면 요 자리들에 대해서 W 다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W 또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14하고 이 3이라는 치수. 여기에 W 들어가야 되죠. 끄떡끄떡 하시는군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에 W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W 들어가야 되죠. 요거. 요 면에 또 W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W 들어갈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기에 또 W 들어가야 되죠. 뒤에 있어서 또 그렇군. 자, 좀 전에 요 면이 베이스 부품에 닿는 면 X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요 면하고 요 면도 베이스 부품하고 닿는 면 X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요 면은 끼워 맞춤이 없는 면이에요. 그래서 W라는 거죠. 가군적 남아도 아무 소용 없죠. 아무 문제 없죠. 그죠? 그런 면에서 W 적용할 자리를 표시를 한다면은 여기하고 카운터보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 위에 하고 그렇게죠. 이해되셨죠? 만일에 W를 도면에 표시하고 Y를 도면에 표시하고 X를 생략한다면 흰색으로 덧칠해 놓은 여기들을 W 거치기를 표시해 주셔야 돼요. 모든 면의 거칠기를 이 거칠기, 표면 거칠기 정의는 다 해야 돼요. 다 해야 돼요. 빠짐없이 다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기아공차는 질문만 받을게요. 어느 거 헷갈리세요? 대칭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 왜 저게 대칭이 들어가야 돼? 대칭이 왜 들어가야 되는가? 데이터를 확인을 했는데 굳이 거기 대칭 여기가 대칭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 삽입 부시가 요 면에 끼워지는 부시 홀더가 요 면에 맞춰서 끼워져야 되죠. 이럴 때 얘를 평행도만 맞췄다면은 삽입 부시가 부시 홀더가 자꾸 삽입 부시라고 그러네. 요렇게 평행하게 끼워질 수도 있죠. 또는 평행도만 맞춘다고 했을 때 이렇게만 맞춰질 수도 있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런 면에 대해서 얘가 대칭이 돼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대칭을 봐가지고 딱 끼워지는 게 정확하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렇게 봤을 때 이 대칭도 공차를 적용하는데 데이텀은 D로 봤죠? D 여기를 아예 기준으로 봤어요.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에 대칭도 공차를 적용하는데 이 값은 좀 틀리게 제가 써놨을 거예요. 그죠? 대칭도 공차를 적용한다고 봤을 때 측정하는 구간은 이 18로 보시는 게 맞아요. 3보다는 자, 뭐라고 해야 될까? 제가 잠깐 미스했네. 자, 데이텀이 어딥니까? 이 45를 나타내는 애죠. 45 길이를 나타내는 애죠. 그럴 수 있는
데이터는 40. 아니죠. 데이터는 40 C 데이텀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요. 아, 그게 40이고. 아, 반대. 그죠? 데이텀 D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요 면 자체를 갖다가 데이텀으로 잡아서 D를 만든 거예요. 얘가 기준이라는 거죠. 자, 측정할 때는 기준으로부터 보는 거죠. 기준으로부터 본다고 치면은 얘에서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봤을 때 이게 범위가 됐다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좀 틀렸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자, 얘의 경우는 기준에서부터 이 값을 봤다, 측정하는 것을 봤다 했는데, 우리가 174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시. 174에 대칭도 있었죠?